제2절 신점의 원리. 매사에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흔히들 점집을 찾게 된다. 점에는 영어로 보는 신점이 있고 명리로 풀어보는 사주점이 있고 육효를 뽑아보는 괴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원리로 점술가는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가? 조선조 세종 때에 대제학 우찬성을 지낸 서거정은 필연잡기란 책에서 신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귀신과 소통하여 귀신을 말을 하는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그녀는 지난 과거의 일을 물으면 쪽집게같이 맞추었으나 다가올 미래의 일을 물으면 백의 하나도 맞추지 못하였다. 이는 무당한 과거는 잘 맞추어도 미래에 대한 적중률은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통계를 내보면 틀림없는 사실로서 대부분의 무당이 미래보다는 과거의 점에 치중하는 것이 상례이다. 무속인 몇 사람이 모이면 서로의 점을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과거점부터 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의 정확도에 의하여 곧 있을 미래점에 대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무당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잘 맞출까? 귀신이나 신명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지적 작용은 미흡하지만 감성 작용은 매우 발달되어 예측의 능력이 탁월하다. 즉 인간의 눈치에 비하면 귀신의 감성은 보다 미치는 영역이 넓은 바, 그 정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90%, 100%라는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신점의 적중률이 이와 같다면 역사는 이미 무당이나 점술가의 말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며 또한 앞으로의 역사도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될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제일 실력이 있다는 무당이나 점술가의 정확도는 미래에 있어서는 50%를 넘지 못하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7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미래에 대하여 50%의 적중률을 갖는다면 이는 실로 대단한 실력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천하 제일의 점술가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미래에 대하여 눈치나 추측으로도 20에서 25%를 맞추는 것에 비해 약간 높은 적중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 가령 시와 비, 가와 불가 등으로 갈리는 양자택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도 50%의 적중률이 있는 것으로 적중 확률이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 무당이나 점술가가 맞추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용한 경우에는 70%까지 맞추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40에서 50%를 곧잘 맞추는데 이는 대단한 적중률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무당은 왜 과거는 잘 맞추고 미래는 잘 맞추지 못할까? 점을 치러 온 손님이 어느 무당집을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무녀의 신, 특히 동자신이나 동녀신은 이를 알아차리고 손님의 조상신과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조상신에게 손님에 대한 과거의 일을 물어 점을 보기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점을 볼 때 무녀는 동자나 동녀 또는 조상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일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조상신이라 하여도 자손의 일거일동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맞추는 점은 결국 조상신이 정보를 얼만큼 무신에게 정확히 알려주느냐에 따라 그 적중률이 달려있는 것이다. 여하튼 높은 적중률을 보이면 손님은 무당을 철석같이 믿게 되고 자신이 고민하는 일을 털어놓게 된다. 즉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변화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묻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일을 맞추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당의 신임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기서 통과하면 점을 보러 온 목적에 해당하는 현재의 곤경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신이라 하여도 정확히 알아낼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도 생년월일시를 물어 사주를 뽑아 대운을 보거나 신계에 얽혀진 동정을 관하여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여 미래의 일을 알려주게 된다. 인간의 눈치에 비하면 좀 더 정확성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일이야 조상신이 자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동자나 동녀신에게 일러주므로 정확률이 꽤 높지만 미래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맞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굿이나 부적 등을 이용하면 무조건 미래의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장에 있다. 아무튼 신점이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거의 사실을 맞추었다 해서 너무 믿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되며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간에 구군을 맞추었다고 명성이 자자한 무당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비중을 둘 일은 못 되는 것이다. 무당의 신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정보망이 있으며 좋은 연맥이 있는 신은 오천의 선신과도 내왕이 이루어지는 바 오천에 떠도는 인간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 입을 통해 발표하게 되면 간혹가다 적중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의 모보살이 김일성의 사망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의 정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10가지의 미래사를 예언하여 하나나 둘을 맞추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크게 자랑 삼을 일은 못 되는 것이다. 그녀는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녀의 책에서 나의 사명대사 신께서 이제는 말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라고 하면서 구군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즉 정치적인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내각제가 95년 연말이나 96년 3월에서 5월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6년에 정권에서 물러날 것인데 그것은 권력투쟁과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는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결코 아니며 유럽의 어느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일본은 결코 아니다라는 구절은 확실하다는 식으로 단언하고 있는데 삼척동자라도 김정일이 일본으로 망명할 것이라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언의 내용들이 뉴스나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뻔한 얘기들 뿐이다. 또한 그녀는 종교 통일, 세계 통일을 들고 나와 세계적인 교세를 갖추고 있는 종교단체 교주의 사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교세가 크며 지식인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니 분명 통일교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즉 그녀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사망이 1995년 동지 섣달이나 7월, 8월 그리고 그 이고비를 넘기면 1996년 3, 4월은 절대로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이 신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1995년 음력 10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여기서 멈추질 않고 천운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이 멸망할 것이며 한국에서 대종교인이 출현하여 세계인의 정신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천운에 관한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간에 팽배한 것들이며 또한 그녀의 구군에 관한 예언도 결국 적중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운명을 봐주는 것은 어떤가 하면 기자가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점괘가
50%를 채 밑돌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내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한 무녀를 거론하는 것은 그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점술의 원리와 실체를 보여주어 시비를 가리고 현혹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녀의 신이 사명대사라는 것은 그래도 겸손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무당들은 자신의 신이 상제, 구천현녀, 구천선관, 약사, 열애, 태상, 노군 등등의 지존의 천신들임을 자처하는 것에 비하면 그녀의 조상신이 사명대사를 자처한 것은 그래도 겸손한 편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성계에서 회자되는 김일성 사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를 발설하여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어떤 개인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조상신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런 동태를 잘 살피면 대충은 그 사망의 시기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것을 미리 알아 제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마침내 이것이 적중하였다 하여 그렇게 대단히 여길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는 예언의 적중률에 어리둥절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눈치나 소문으로 미리 짐작하는 것과 같이 신들 또한 나름대로의 소식통으로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여 내린 신점의 적중률이 대부분 50%를 밑돌게 되는데 이는 대개의 내림신의 수준이 귀신이나 신명의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3천이나 4천의 영적 수준으로는 신계의 동정이나 인사의 변화에 정통하이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눈치로 짐작하듯 신 또한 이 소문 저 소문을 모아 추론하듯 예언하는 것인바 그 적중률을 무조건 믿을 것은 못 되는 것이다. 그런즉 간혹가다 하나 맞은 걸 가지고 우쭐해서도 안 되며 이것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인간사의 예언은 경제 분야는 경제 전문가들이 더욱 정확히 예언할 수 있으며 정치의 분야는 정치 전문가들이 정통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 없이 내까리는 신의 말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 시기에 대해 풍수의 대가라는 이 공공대사는 몇 개월의 오차가 있었음에도 맞춘 것 마냥 주장하는데 사실상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의 건강을 분석하여 이미 1, 2년을 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자 갑자기 무당 점술가들의 사망 예언이 줄을 잇게 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점은 점인 것이지 이것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의 점은 대체로 인간의 추측이나 눈치보다는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좋은 상담을 한다는 마음으로 점을 본다면 현혹되어 망신하고 폐가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